마이크를 뺐다가 지금은 들리시는데요. 음질이 안 좋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그냥 노트북 마이크로 하는 거고 요 마이크를 요 마이크를 연결했는데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 마이크. 이게 음질이 좋아서. 네, 지금은 들리시는데 이거는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 다시 마이크 꽂을게요. 이제 들리시나요? 마이크 새 마이크로? 새 마이크도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근데 아까 안 들렸지? 이상하네.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 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벤처기업 확인하고 고용지원금 벤처기업 강의 작년이 아니죠 이제 3월 올해 3월 달 4월 달쯤에 한번 하고 지금 오랜만에 다시 해드리는 건데요. 벤처기업 확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벤처기업을 받는 방법이 좀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같이 이제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되게 헷갈렸어요. 그 바뀐 방법 때문에.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뀐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인 이제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그 고용지원금을 받을 때 이제 벤처기업 또는 뭐 이노비즈 이런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따로 생겼어요. 올해 임시로 생겼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용지원금이 이제 저같이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고용지원금이 고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예산이.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고용지원금을 쉽게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과 고용지원금이 밀접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벤처기업 강의랑 고용지원금 강의랑 같이 묶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 고용지원금 받으실 때는 벤처기업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벤처기업 강의할 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내년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도 생길 것이다. 네, 이게 제 예상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네, 옆집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자, 오늘은 벤처기업이 뭔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요거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벤처기업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지원금과 벤처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변경됐던 사항 다시 한번 정확히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게 2021년에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 신규로 벤처 인증 받았던 기업은 문제가 없었어요. 네. 뭐 변경됐으니까 뭐 변경된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벤처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2020년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해야 되면 사실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혼돈이 오는 거죠. 이제 2022년부터.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은 2022년이 벤처기업 인증하다가 1년 다 가겠다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다음에 벤처기업에서 새로 생긴 혁신 성장 유형, 네, 이걸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살펴드리고 신청 절차, 그다음에 간략히 이노비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벤처기업이 뭔지 알 수 있고 혜택도 알 수 있고 뭐가 변경됐는지 알 수 있고 새롭게 생긴 혁신 성장 유형을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셀프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셀프를 하실 수 있는데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맡기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벤트 카카오 상품권. 지금 단톡방에 정은경 대표님부터 해서 홍유성 대표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이 들어와 계신데 나머지는 또 녹화로 들으실 건가 보네요. 강의 신청은 맨날 20명씩 하시는데 라이브 참석은 8명밖에 안 돼. 여기서 그 우리 이현덕 팀장 빼놓고 나머지 7분 대상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죠, 7명. 7명. 2번 김국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김국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승숙 팀장님 들어오셨네요. 김국현 대표님 축하드려요. 네. 김국현 대표님 끝나고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카카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거 보내드리니까 받으셔서 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벤처기업의 사전적 의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벤처기업이라는 그 벤처라는 단어랑 기업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예요.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네, 사전적 의미만 그렇습니다. 네, 사전적 의미만. 원래 벤처기업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 1990년도 후반 우리나라 IMF 직후에 그 벤처 버블 불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벤처라는 의미가 퇴색했어요. 원래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냥 제도로 정착이 돼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벤처의 본 의미는 퇴색이 됐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러니까 인증을 따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네. 이게 이제 원칙은 그렇다. 그래서 HTBF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High Technology Based Firm.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39,500개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거의 40만 개 정도 있다 그러죠. 400만 개인가? 400만 개겠다. 네. 그 기업 수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39,000개가 벤처기업이에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게 남발이라고 생각되나요? 아직도 문이 좁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9,000개가 있어요. 채팅방에 좀 써주세요. 네. 이 39,500개라는 숫자는 문이 좁은가요? 생각보다 많은가요? 개수가. 우리나라 39,000개 벤처기업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숫자가 많나요? 진입장비 아니면 좁나요? 좁다. 홍혜성 대표님. 좁다. 홍혜성 대표님 기회가 많다. 정은경 대표님 기회가 많다. 역발상으로 기회가 많다. 이주빈 대표님 더 시도해 볼 만한. 그렇죠. 그렇죠. 아직 기업 수에 비해서 택도 없이 적으니까. 축복이 대표님 좁다. 그렇죠. 좁죠. 그러니까 좁으니까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좁다는 거죠, 결국. 네. 왜 좁은지 이제 제가 요건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서 좁구나, 까다롭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를 기존의 39,500개 회사들은 이제 너무 많이 뽑으니까 남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네들은 됐으니까. 네. 지네들은 일단 벤처기업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득권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못 들어오게 다른 회사들. 예, 다른 회사들 못 들어오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의 결과가 올해 제도 변경을 가져왔죠. 그래서 벤처기업 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39,500개고 올해는 뭐 4만 몇 개 되겠죠. 올해까지 합치면 이 4만 몇 개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인증 피크 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줄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있으면 요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받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기존의 벤처기업 중에 90% 이상이 받았던 벤처 인증 방법이 폐지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갱신하면은 그 가장 많이 인증해 주던 그 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게 남발됐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네들 갱신할 때 자기네들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요거 한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기업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 벤처기업 왜 도대체 벤처기업 하는지 벤처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거부터 좀 볼게요. 일단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이 제일 크죠 사실. 법인세랑 소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창업 벤처일 때만 그래요. 창업 벤처일 때. 그래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 확인받고 나서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대상은 창업 중소기업. 네, 창업 중소기업이고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창업 받았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있는 기업은 창업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50%.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고 3년 이내 벤처를 받아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수도권은 과밀 억제 권역인데 수도권에다가 창업하면은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안 해주겠다는 소리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벤처 기업을 받으세요.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복사가 안 되네. 그냥 같이 보시죠. 이거 어디 별표로 없나? 첨부 파일 없네요. 여기 보시면 크게 드릴게요. 과밀 억제 권역 있죠. 이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에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과밀 억제 권역을 정의해 놨는데 서울시 전체, 그다음에 인천시 전체, 그런데 강화 제외, 옹진군 제외, 서구 대곡동 제외, 불로동 제외, 마전동 제외. 여기 빼고 나머지 인천광역시 전체, 의정부시 전체, 구리시 전체, 남양주시에서 요거 빼고 전체. 남양주시는 요것만 해당. 호평동만 해당. 형내동만 해당. 네. 그다음에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의 일부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안 줘요. 그런데 여기 있는 회사들 억울하잖아요. 창업하면. 그래서 3년 이내 벤처기업 받으면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해 준다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창업하실 분들은 아 그럼 3년 이내에 벤처 받으면 되는구나. 그럼 법인세 소득세 감면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3년 넘으신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3년 넘은 회사. 우리 회사 이미 3년 넘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노비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벤처기업 설명이니까 오늘은. 그다음에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그래서 이거는 벤처 확인일 후에 4년 동안, 얘는 5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보셨고, 그다음에 금융 혜택 볼게요. 금융 혜택은 기보의 보증 한도를 확대해 줍니다. 기보는 30억까지가 한도거든요. 기보 보증. 융자죠, 융자. 융자할 때 쓰는 보증서. 보증서 다들 아시죠? 은행에 갖다 주는 보증서. 그걸 발행해 주는 기관, 기보, 기술보증기금. 자, 30억까지 발행해 주는데요. 벤처기업은 한도 맥스가 50억으로 늘어나요. 그다음에 보증료도 0.2% 깎아줍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할 때 심사 기준도 자기 자본 30억에서 15억으로 깎아줍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도 10% 넘어야지 되는데 5%만 돼도 해줍니다. 당기 순이익 20억 넘어야 되는데 10억 넘으면 해줍니다. 상장할 때. 그다음에 매출액도 10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50억 이상이어도 해줍니다. 벤처기업은. 네, 그래서 왜 벤처 인증 받고 그다음에 IPO 상장할 때 왜 코넥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쭉쭉쭉 올라갈 때 뭐 코넥스, 코스닥, 뭐 코스피 이렇게 올라갈 때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조그만 회사인데 기술력이 있어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회사 이익이 안 나.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덩치 큰 회사인데 상장하지 못한 회사가 우리 회사에 흡수돼요. 네. 어디가 어디를 흡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돈방석이 앉는 거죠. 네.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저도 제가 컨설팅하는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지분을 받아서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를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신성장 기반 자금 중에 시설자금에 대해서 잔액 기준을 70억까지, 그다음에 매출액 한도를 매출액의 150%까지밖에 안 해줬었는데 그것도 제한을 풀었어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은 하여간 여러모로 유리하다. 자, 두 번째 혜택 볼게요. 입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안에 그 안에 있는 벤처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37%, 37.5%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아까도 경감해 준다며. 예, 그죠? 요 앞에 제가 경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3년 이내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3년 이내 받아야 5년 동안 해준다고. 3년 이내 벤처 받아야 5년 동안 해준다고 했는데 요거는 3년이 지나서 벤처 받았지만 요 지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거 해줄게 이 소리예요. 그럼 요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가야지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 영등포, 그다음에 홍릉, 월곡, 성동. 그래서 동으로 치면 영등포동, 여의도동, 물레동, 그다음에 키스트 인근 이문동, 전농동, 그다음에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여기에 들어가면 벤처 인증 받으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아니 명제가 아니라 할인. 네, 부산은 대연동, 남천동, 우동, 하단동, 원궁동. 여기 이제 경기 분들이 많으시니까 경기는 안양, 부천, 안산, 성남, 수원. 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안에 입주하면 할인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이제 슬슬 임대차 계약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가 공장, 자가 건물, 자가 사업장 이런 거 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취득세 재산세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제가 절감하는 거 알려드렸고, 오늘은 벤처기업으로 절감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이따가 뒤에 이노비즈로 또 절감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건물, 우리 회사 땅, 우리 회사 공장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세금까지도 안 내. 아니면 세금도 확 줄여줘.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벤처기업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좋은 거니까 진입 문턱을 높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는 원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창업을 하면 취득세 2배, 등록세, 면허세 3배, 재산세 5배를 내거든요, 원래. 근데 벤처기업은 여기 들어가면 면제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 M&A. M&A 하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IFRS 회계 기준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 하시겠지만 대기업의 상호 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회계 기준이에요. 국제 회계 기준. 거기에 대기업의 자회사는 벤처기업일지라도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근데 그 계열 편입을 7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이 소리. 7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세금 절감하기 위해서, 즉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벤처기업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수 설립 요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자, 기업부설연구소 복습 한번 해볼게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때 소기업은 연구원 수 몇 명? 채팅창 퀴즈 냅니다. 이분도 나갑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상품권을 1명, 2명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정답이 섞여 있어요. 정답.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 요건 몇 명? 이주빈 대표님, 오 비슷했어. 대표가 연구전담요원일 때는 1명. 맞아요, 그것도. 이과생 2명. 정은경 대표님. 네, 맞아요. 아, 반만 맞았어요. 김민경 대표님, 대표 포함 3명?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문과는 3명. 아, 그렇죠. 서비스 연구소는 문과 3명. 아, 문과 3명? 네, 2명, 2명, 2명. 와,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시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벤처기업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잠깐 채팅창을 잠깐 집어넣고 연구 전담 요원 수가요. 그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요원 수는 원칙은 이공계생 2명이에요. 이공계 출신 직원 2명. 예. 그런데 3년이 넘으면 3명이어야 돼. 회사가 3년이 넘으면. 그러면 3년까지는 2명, 3년 넘으면 3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이과를 나왔어요. 이공계. 그러면 대표이사 본인도 연구원으로 쳐줘요. 3년 이내는. 여기까지 얘기하셔야 정답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정답이실까? 쓴 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자, 홍혜성 대표님 한 명. 한 명은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전담부소죠. 이주빈 대표님 2명. 3년 이내 2명이라고 하면 맞았어요. 김민경 대표님 3명. 3년 이상 3년 초과 기업 3명이라고 하면 맞았어요. 대표가 뭐뭐일 때는 1명. 예. 대표가 본인이 이과일 때는 1명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이주빈 대표님은 2번 맞추셨어요. 그다음에 정은경 대표님 이과생 2명. 그렇죠. 3년 이내일 때 이과생 2명. 김민경 대표님 대표 포함 3명. 이거는 아니죠. 그죠? 3년 이내는 대표 포함 2명. 3년 초과는 그냥 3명. 이주빈 대표님 대표자가 이과생일 때. 네, 그죠. 그다음에 정은경 대표님 문과생은 3년. 네, 요거는 서비스 연구소가 문과생 3명인데 학사만 되죠. 네. 학사랑 전문학사만 되죠. 고졸은 안 되고. 이주빈 대표님 대표자가 전공자일 때 1명. 네, 그것도 맞았어요. 이주빈 대표님 3번 맞췄어요. 축복이 대표님 대표자 포함 이과 2명. 아닙니다. 3년 이내는 대표자 포함 이과 2명. 3년 넘으면 대표자 빼고 이과 3명. 그러면 김민경 대표님이 맞췄네. 김민경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끝나고 톡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톡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완화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3년 넘어도 2명만 있어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줄게 이 소리. 이제 이해가 쏙쏙 되시죠? 인력. 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기업부설연구소가 3년이 넘어도 2명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물론 이제 이때 대표자는 빠져야 되죠. 벤처기업 2명.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소기업은 원래 3명인데 3년 미만은 원래 2명인데 벤처기업은 그냥 무조건 2명으로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중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 이건 뭐 여러분 해당 없으니까. 그다음에 인력적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 보통 스톡옵션이라고 그러죠.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해 줍니다. 원래는 임직원만 됐는데 벤처기업은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이렇게 확대시켜 버렸어요. 이거 딱 봐도 그 재벌들 2세 승계 수단인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봐도. 네. 의미심장한 조항이죠. 우리들은 이게 뭔 소리야?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러겠지만 네, 돈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그다음에 총 주식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 그래서 일반 기업은 10%인데 상장 법인은 15%인데 벤처 기업은 50%까지. 스톡 옵션을 50%까지 줄 수 있대요. 대박이죠. 비상장 벤처.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혜택.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 3년 동안 70% 할인. 그래서 TV 광고 하려고 벤처 기업 받으시는 회사도 있어요. 30억까지는 할인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처기업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벤처기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 인력 문제, 이 인력에 관련돼서 그 고용지원금과 묶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 여기 저희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이현덕 팀장이 고용지원금을 아주 스페셜하게 잘하는 스페셜리스트예요. 고용지원금 취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현덕 팀장이 저희들한테 이제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데, 보세요. 벤처기업과 고용지원 관계 무슨 관계 아니야. 이전까지 관계 없었어요, 전혀. 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관계가
관계가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고용지원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 감소 속도가 아주 그냥 예. 심지어 8월 달에 신청한 고용지원금이 원래 2주 안에 나와야 되는데 4달 있다 나와요. 제가 취급한 기업도. 8월 달에 신청했는데 12 월에 나와요, 지원금이. 그렇게 몰렸어요. 막 미친 듯이 몰렸어요. 그래서 고용지원금 예산이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3년 전만 해도 그냥 논해였거든요. 네. 그냥 물반 고기반이었어요. 물반 고기반. 예산은 철철 남고 예산은 철철 남고 이거 쟤도 모르는 기업은 막 너무 많고 신청하면 다 나오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다 알게 되고 막 신청하니까 지원금 규모도 줄이고 뭐 3년 주던 거 1 년으로 줄이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뭐 재미가 없어졌죠, 옛날보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나오는데 예산이 고갈이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그걸 계속 주기로 했는데 이거 정권 말기 왔다고 그걸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방법은 예전에는 요건을 맞으면 "요건만 맞춰. 다 줄게." 그랬는데 지금은 "요건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야 니네 너무 많이 신청한다. 요건을 좀 강화하자."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별 5 개. 이게 인제 벤처기업이랑 관련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용지원금 우대 업종 아시죠? 고용지원금 우대 업종은 원래 6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요런 업종은 받아줄게.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그쪽을 공략하잖아요. 뭐 직원이 4 명인데 고용지원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직원 4 명인 회사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코드 변경하고 막 그런 코드 작업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해서 결국 고용지원금을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고 이게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는 성장 유망 업종이었어요. 그죠? 원래 5인 이상 사업장한테 고용지원금을 주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성장 유망 업종이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모든 업종을 성장 유망 업종으로 바꿔주는 컨설팅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성장 유망 업종 코드 분류표에다가 여러분을 거꾸로 끼워 맞춘 거죠. 예. 아래 한글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유망 업종 범위 그래 가지고 성장 유망 업종은 뭐 이런 거를 취급하는 업체들이야. 그래서 너무 넓으니까 코드로 해 줄게.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업종 코드. 이 업종 코드에도 인제 저희들이 거꾸로 껴 맞추는 게 인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근로복지공단에다 팩스 보내고 뭐 실사가 나오네 마네 해 주네 마네 막 싸우고 맨날. 예. 이 업종 코드 받는 게 컨설팅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 많이 알려지니까 이제 성장 유망 업종 개나 소나 다 성장 유망 업종이래. 그래서 인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허들을 마련한 거예요. 또 하나의 허들. 또 하나의 허들이 뭐냐면 미래 유망 기업이라는 허들이. 야 성장 유망 업종 그러니까 지원금이 만약에 10 개다. 10 개면 한 6 개는 성장 유망 업종이면 다 줄게. 근데 나머지 4개 있잖아요. 요 나머지 4 개는 허들을 높였어요. 야 근데 우리 예산이 딸리니까 요 4 개는 미래 유망 업종한테만 줄게. 미안해 성장 유망 업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미래 유망 업종이라는 게 뭔가 올해 하반기에 생겼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이에요. 그리고 NEP 인증이나 NET 인증을 받은 회사들. 이렇게 허들을 높여놨어요. 그냥 업종 코드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는 업종 코드에다가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 유망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올해 2개였는데 내년에는 이 숫자가 늘어나고 성장 유망 업종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그 숫자를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이죠. 제 생각에. 제 생각에 그러지 않을까. 또 정권 말기라고 후하게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미래 유망 기업, 그럼 미래 유망 기업이 뭐냐 도대체. 여기 등이라고 써놨는데 등. 정확히 뭐냐. 그래서 그 정확히 정리를 한 표를 이쪽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네. 과기부에서 정해놓은 우수기업 연구소,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기업, ICT 혁신기업,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기업, KICT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기업, K 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 사업 선정 기업. 그래서 과기부에서 인정하는 요 해당 기업은 미래 유망 기업이라고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기 적용할 만한 거 있어요? 이거 없죠. 이거는 적어도 코스닥 상장까지는 가야지. 아니면 그 전까지 중견기업까지 가야지 되는 것들이. 그래서 과기부에선 인증받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러면 중기부 거 봅시다. 중기부 여기 오늘 강의하는 벤처기업, 그 다음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게 이노비즈거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게 메인비즈. 그러니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 3개 빼놓고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 기업은. 그래서 벤처기업이 허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새로운 허들. 벤처 인증 받아야 고용지원금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팁스가 R&D거든요. R&D인데 R&D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고급 단계가 있는데 그 고급 단계에 들어가는 R&D가 팁스예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이래가지고 이것도 어려워요. 이건 국내 대기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200위 안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인증이 벤처 인증이 됐어요. 그런데 벤처 인증을 허들을 높여놨단 말이죠. 이것들이 기득권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우수기업 연구소기업,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기업, 세계 인류상품 생산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네. 그 다음에 NET, NEP. 이거 신제품 인증, 요거 NEP예요. 오탄데. 신제품 인증.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조업이라면 특허 얻어가지고 NEP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NET도 할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엄청나죠. NET, NEP 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만 100장 써야 돼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이 중에는 그나마 벤처기업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만든 NET, 그 다음에 예비 오션 스타기업, 국토부에서 만든 우수 물류기업 인증기업, 환경부에서 만든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이거 보면 볼수록 네, 허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중에 그나마 제일 쉬운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하자. 이제 우리는 벤처기업은 선택이 아닌 무조건 받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미래 유망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또 하나의 허들. 네. 지역 주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볼 건데 보시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게 서울 경기는 없어요. 보세요.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광주,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그죠? 어디 빠졌어요?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빠졌나? 대전 있죠.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빠졌어. 근데 대부분의 그 조그마한 회사들이 서울, 경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역 주력 산업은 빛 좋은 개살구다. 근데 저희 단톡방에도 지방에 계신 분들 계시죠? 경남에 계신 분들. 예. 여러분들의 사업을 이쪽에 껴 맞추세요. 경남에 계신 분은 황노화 메디컬 산업, 내가 하는 일을 이쪽에 좀 맞출 거 뭐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이템을. 그다음에 스마트 기계 산업, 그다음에 나노 융합 스마트 부품 산업, 그다음에 첨단 항공 산업. 예, 이거 말도 안 되겠지만 여기에 맞추셔야지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맞출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벤처 인증을 받으시면. 이거 못 맞추시겠으면 벤처 인증을 받으시면. 이렇게 알아봤어요. 지역 주력 산업까지 알아봤어요. 예, 이 중에 제일 만만한 제도가 벤처기업 확인 제도예요. 자, 성장 유망 업종, 이것 때문에 고용지원금 고갈 속도가 높아지니까 허들을 마련했는데, 허들이 미래 유망 기업이라는 허들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이라는 허들을 마련한 거고. 그러니까 지방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기업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만의 독점 권한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고. 그러면 미래 유망 기업이라는 허들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짱짱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 중에 벤처 기업이 제일 쉽더라. 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피토하면서 강의하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아시겠죠? 네,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토를 하면서 얘기하는지. 내년에 고용지원금 받으시려면 일단 벤처 받으세요. 성장 유망 업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일단 벤처 받으세요. 그러면 남들이 벤처 준비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된 벤처로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변경됐어요, 올해. 변경 전에는 벤처 캐피탈 협회,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기보, 그다음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네, 여기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했어요,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는 어떤 회사에다가 5천만 원 이상을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고 그 확인이 증빙이 되면 그 회사한테 벤처 인증을 내줬어요. 네. 근데 외부에서 5천만 원 이상 유치하기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힘들거든요. 아니 어떤 투자자가 무슨 회사인 줄 알고 5천만 원 투자하겠어요 거기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건 이제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이상 힘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진공에서 대출 받으면 벤처 인증 해줬다고요. 이게 제일 쉬웠어요. 그냥 대출 받으면 벤처 인증이 틱 나왔어요. 8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중진공이나 기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하여간 중진공 기보에서 자금 융자 받으신 회사들은 그냥 간판에다가 떡하니 벤처기업 인증을, 회사 문 열면 이렇게 액자에다가 떡 벤처기업 인증.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대출 벤처였죠. 저희도 이제 줄여서 대출 벤처라고 하는데. 대출 벤처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벤처기업 중에 90% 이상이에요. 근데 올해 이게 폐지됐다는 거예요. 네. 이 대출 벤처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벤처 딴 회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변경 후 제도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로 이 세 개의 평가 기관이었는데 이게 한 협회로 단일화시켰어요. 벤처기업 협회에서 벤처기업 심사를 하겠다. 네, 뭐예요 이게? 그 39,000개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잖아요. 물론 그 중에 뭐 가입한 회사는 뭐 3분의 1도 안 되지만 어쨌든 벤처기업 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중진공 여기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준정부 기관이잖아요. 준정부 기관에서 심사를 하다가 이제 벤처기업협회라는 사단법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심사 권한이. 민간이양. 말이 좋아서 민간이양. 민간이양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기득권의 진입장벽이 돼버린 거죠. 니네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와. 그리고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막아버렸다? 네, 요 대출 벤처 제도를 없앴어요. 이게 자충수가 돼서 자기네들의 칼에 비수를 꽂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요 벤처기업 협회에서 이 제도 변경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대출 벤처 아니라도 다른 걸로 벤처 받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관은 이제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뭐 중진공 그 외에 쫙 몇 가지 있거든요. 그 기관은 전문 평가 기관으로 지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벤처기업 협회가 자기네들이 가져왔으면 자기네들이 심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사는 옛날처럼 하던 데에서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주관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기보는 기보 하던 대로 심사하고 벤처캐피탈 협회는 거기대로 심사하고 중진공대로 심사하고 그리고 그 위에 떡하니 올라앉은 거죠. 벤처기업 협회가. 네. 누가 로비했는지 참 기막히게 로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중진공 기보 같은 전문 평가 기관을 더 확대했어요. 새로운 밥줄을 마련해 줬죠. 그런 곳에다가. 어쨌든 그 주관기관이 벤처기업 협회로 단일화가 됐다. 이게 이제 변경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이건데요. 확인기관.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확인기관, 심사하던 기관이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 협회였는데 여기서 뭘로 바뀌었다? 민간 중심으로 벤처기업 협회가 다 가져갔다. 2월 10일부터 바뀌었네. 유형별 요건은 이제 다음 페이지 확인하시고 신청 시스템이 예전에 요거였거든요. 눌러볼게요. 네. 여기에 가면 구 벤처인 서비스는 벤처기업 협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벤처 확인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홈페이지 바로 가기. 그래서 민간 이양 됐습니다. 네, 지네끼리 짜고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예요. 똑같은 페이지죠, 그죠? 여기랑 똑같죠, 그죠? 여기랑 똑같은 페이지죠. 그래서 요 페이지로 변경됐다. 그전에는 확인기관에 신청하고 평가하고 확인서 발급을 모두 했다면 지금은 확인기관에 신청을 하면, 즉 벤처기업협회에 신청을 하면 전문평가기관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예, 벤처기업협회가 옛날 심사기관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옛날 확인기관한테.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을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했었는데 이건 똑같고, 연구개발 유형은 기보에서 심사했었는데 요거를 신보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중진공에서 했었는데 중진공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대출벤처가 폐지됐어요. 기보 중진공에서 대출받으면 해주던 거를 폐지시키고 혁신성장 유형이라는 거를 새로 만든 거예요.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정말 명칭도 혁신적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유형은 평가기관이 기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등 이런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기관도 있지만 하여간 뭐 익숙한 기관도 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관한테 이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관들에게 먹거리를 새로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예비 벤처기업 심사 요건 별로 해당이 없었지만 요건 중진공 빠졌어요. 빠지고 기보만 단독 수행.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평가기관이 나가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한 다음에 확인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옛날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뀌었어요. 벤처 받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벤처 확인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따끈따끈한 벤처가 어디가 제가 너무 해볼까요? 네. 가장 따끈따끈한 거 이거 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강의안은 못 넣어요. 이 회사 이제 정보가 누출되니까. 네, 벤처기업 확인서 해가지고 여기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혁신성장 유형으로 나온 벤처 확인서 아주 희귀한 희귀본입니다. 몇 개 안 되는 벤처기업 확인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혁신성장 유형을 통해서 새로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여러분들이 구경하셨네요. 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유형별로.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보시면 법령상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 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동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다 만족하고 평가기간이 늘어났어요. 아니, 저기 투자기간이 늘어났어요. 그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미니멈이잖아요. 5천만 원 들어오면 자본금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5억. 5억. 그죠? 아니,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되니까 자본금이 5억일 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1억이면 1,000만 원 이상만 들어와도 되는데 미니멈이 5천만 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5천만 원 들어와요. 5천만 원 들어오고 적격 투자 기간이 5개 있었어요.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회사가 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싹 바뀐 거예요. 여기랑 똑같고 적격 투자 기간 8개가 추가됐네요. 새로운 기득권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농식품 투자조합, 산학연 협력 기술 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 기술 주식회사,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네. 자, 이 중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은 요거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조합. 네. 2명, 2명에서 49명 사이의 인원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개인 투자 조합으로 이 펀드를 그 회사에 투자해주면 이 투자한 사람들은 소득공제 그리고 이 받는 회사는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제도. 3년 이상 투자해야 돼요. 대신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아마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벤처 인증이 되게 드물었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요 대출 벤처가 없어지면서 요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벤처 인증 방법 중에는 연구개발 유형이 제일 쉬워요. 이게 변경 전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이었는데 얘네들이 까다로워지니까 오히려 이게 쉬워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근데 연구개발비의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직전 1년 직원 인건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벤처기업 인증해 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 전담부서나 아니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는 딸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네, 요랬는데 기업부설 연구소랑 이제 연구 전담부서도 해주겠다. 옛날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만 해줬거든요. 이제 기업 연구 전담부서만 돼도 벤처 해준다. 예. 연봉 5천만 원만 넘으면 그 직원이 딱 한 명이에요. 연구원이. 그러면 연구소가 안 되고 연구소가 안 되고 전담부서가 되잖아요. 근데 전담부서는 이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연구 전담부서가 딱 되면서 이제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한 명인 회사. 근데 그 한 명의 연봉이 5천이 넘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그다음에 창작부서. 이거는 이제 서비스 연구소죠, 말하자면. 서비스 연구소. 과학기술 연구소가 아니라 이공계생이 아니라 문과생들로 이루어진 연구소.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그다음에 창작부서. 이 중에 하나가 되면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 기업부설 연구소만 해줬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성장 유형 이제 신설됐어요. 여기 대출 벤처 없어졌고, 그래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이게 끝이에요. 기준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아,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그리고 심사표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표됐어요. 다음 페이지에. 심사표가 생겼는데요. 아니다, 이건 다 다음 페이지네.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수수료도 요거 10만 원짜리 25만 원 올리고, 연구개발료 30만 원짜리 45만 원을 올리고, 여기 대출벤처 30만 원 하던 것도 55만 원을 올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반발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받게 만들어놨어요. 참 머리 잘 써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혁신 성장 유형의 평가표예요. 평가표. 평가 항목. 이게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평가 내용. 그래서 여기에 몇 점이 배당돼 있는데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꾸로, 이게 14개잖아요. 14개니까 한 항목당 균등하게 7점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거꾸로 맞춰 나갔죠. 하나에 7점이라고 치고 평균 70점 넘게. 커트라인은 아마 60점인가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70점 넘게 우리끼리 평가했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신 거예요. 아까.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것도 이제 오픈이 안 되니까 라이브 강의에서만, 그리고 자료로는 못 드려요. 그래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혁신성장 유형 평가표를, 제가 만든 평가표를 공개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발표 안 하니까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심사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많이 해봤으니까, 올해 새로 됐지만 예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정부에서 여기까지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발표한 걸 보고 제가 이 밑에 평가 항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 이런 서류를 준비하자. 이런 서류를 준비하고, 이 서류는 요 폴더 안에 넣어서 14개의 서류 폴더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해 보자 라고 했더니 통과된 거죠. 네. 보셨죠 아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심사위원들 똑같죠. 뭐 오슬로 매뉴얼에 따라서 뭐든지 하여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배점을 이렇게 줘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참 불쌍해. 기준도 없는데 나와서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점표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평가할 때 그 동석을 했었는데요. 동석을 해보니까 신보에서 혁신성장 유형은 신보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다시. 이건 원래 기보에서 제 생각엔 기보에서 해야 되는데 평가 기간 어디 갔어? 에이? 어디 갔지? 여기였나? 어디였을까요? 전문 평가 기관. 여기요, 여기. 지금 혁신성장 유형이잖아요. 혁신성장 유형. 심사평가 기관이 기보에서 나왔어요. 기보. 그죠? 아, 이거 잘못 알았구나. 요거랑 헷갈렸네. 기보에서 나왔어요. 지금 기보에서 원래 대출 벤처를 해줬던 기관이잖아요. 그 중진공은 짜지고 여기서 새로 들어왔는데 기보에서 혁신성장 유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특허할 때도 얘기하고 특허 강의할 때도 얘기하고 그 밖에 뭐 정책자금 융자 강의할 때도 얘기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슬로 매뉴얼이라고. 기술의 평가를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만든 척도 오슬로 매뉴얼. 오슬로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기보가. 그러면 아까 여기 만들었던 다시 돌아와서 어디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이거 보고 여기다 오슬로 매뉴얼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까처럼 제가 만든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여기까지 발표했으니까 그러면 요 서류를 만들면 되겠네. 요 폴더를 만들어서 준비하면 되겠네. 요 폴더 안에는 요런 서류가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혁신성장 유형.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프로세스를 보시면 벤처기업 협회에서 벤처기업 협회에서 이렇게 기업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사무국에다가 접수를 하고 그러면 평가기관이 나와서 서류 검토랑 현황 점검을 하고 실사 나와요. 실제로. 이거는 코로나인데도 현장 실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사무국에서 확인서 발급하면 기업이 이제 프린트하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하면 담당 전문기관에 배포하더라.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아까 보셨죠?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로그인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제도 안내 읽어보시고 확인 신청. 그럼 여기면 나에게 맞는 벤처 유형 그래가지고 자가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투자 유형인지 연구개발 유형인지 혁신성장 유형인지 이제 쫙 찢어져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보셨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걸 보셨고요. 요 안에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잠깐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행 현황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서류 검토 및 보완 완료. 접수 완료 및 유형별 전문평가기관 배정. 전문평가기관의 서류 평가 및 실체 조사, 현장 조사. 그래서 11월 4일 날 평가했다. 이렇게 이력이 남아 있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그래서 심의 예정일이 11월 17일. 그러니까 실사 나오고 나서
2주 있다가, 그죠? 13일 이후니까. 실사 나오고 2주일 있다가 심의가 완료가 되고 벤처기업 공시가 되면서 확인증 발급이 된다. 그러니까 최초 신청일부터 언제예요? 9월 23일 날 신청했는데 9월 23일 신청하고 실사 나온 게 11월 4일이니까 한 달하고 열흘? 한 40일 걸렸네요. 처음 신청하고 40일 만에 실사 나오고 2주일 있다가 완료. 네. 그러니까 총 6주? 6주 정도 걸린다고 하죠. 6주, 7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혁신성장 유형으로 유효기간 이렇게 2021년에서 24년까지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벤처 확인하는 거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노비즈인데요. 요거 이제 시간이 좀 한 20분 남았으니까 이노비즈 잠깐 볼게요. 이노비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혁신성장 유형 이거 뭔 서류가 이렇게 많아 그러시잖아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예. 이 표를 보고 밑에 보시면 요 폴더 서류 있죠. 서류 제목. 이 서류 제목을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폴더로. 첫 번째 서류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서류, 세 번째 서류, 네 번째 서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둘, 열셋, 열넷. 네.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서류를 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인터넷에 긁어와서 그냥 프린트한 경우도 있고 하여간 뒤섞여 있어요. 짬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통과합니다. 원리는 네, 오슬로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 오슬로 매뉴얼 기업 심사의 끝판왕이 이노비즈라는 거죠. 요 혁신성장 유형 요 심사 기준의 한 5배 서류량이 5배 더 되나? 그래서 볼게요. 이노비즈 도대체 뭔지 구경은 하시고, 이건 사실 따로 시간을 내야 되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노비즈 옛날에 만들었던 거야. 네, 뭐 이렇게 기술 자금 팔로 해가지고 우대 상황, 그래서 뭐 이런 우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이노비즈랑 벤처랑 메인비즈 비교해 놓은 거죠. 이걸 열어볼까? 이거죠. 이노비즈랑 벤처랑 메인비즈랑 비교해 볼게요. 이노비즈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과 기술 혁신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더 크게 볼게요. 예, 벤처 인증은 중소기업의 사업성 및 기술력을 중심으로 경영 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한다. 뭐가 틀려요? 두 개 봤을 때. 이 차이가 뭐가 차이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의견 좀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두 말의 의미를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벤처랑 이노비즈랑 뭔 차이인지. 얘는 사업성이란 말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그냥 기술로 시작해서 기술로 끝나겠다는 소리인데, 뭐가 차이 날까요? 이노비즈랑 벤처랑 차이, 심사 기준의 차이. 봐도 모르시겠죠? 여기 메인 비즈는 이주빈 대표님, 네. 경영주의, 경영주의,
경영주에 대한 사항이 있긴 있어요. 벤처는. 이노비즈는 경영주 능력은 물론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죠. 네, 대표님. 이주빈 대표님 말씀이 요 표로 보면 맞아요. 근데 이노비즈도 경영주의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메인 비즈는 리더십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내부 시스템 완성도 이런 거. 이거 좀 다르잖아요. 메인 비즈는. 근데 메인 비즈는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신보에서 보증받아서 대출받으면 그냥 줘요. 메인 비즈 그냥 무슨 회원증처럼. 그래서 메인 비즈는 사실 벤처 인증보다 메인 비즈 인증받기가 더 쉬워졌죠. 신보에서 대출받으면 주니까. 네. 이거 비밀인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메인 비즈만 인증하는 컨설팅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500만 원인가 뭐 1000만 원 받고 메인 비즈 인증 따로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신보에서 그냥 대출 받으면 해주는데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간 이렇게 그래서 이노비즈랑 벤처 인증 차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 요건 요게 다르죠. 3년 이상이어야 된다. 네. 이노비즈는 3년이 넘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나가는데 커트라인은 700점으로 하겠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나가는데 700점이 안 되면 떨어뜨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가진단에서 무조건 700점이 넘어야 돼요. 자가진단이 평가자 심사위원보다 더 혹독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가진단 800점 정도 나오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잘 안 떨어지겠죠. 그게 이노비즈고요. 인증 절차 네, 절차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실사 나오고 평가한다. 서류의 양은 아까 보신 제가 이거 찍어 놓은 게 여기 있나 모르겠다. 제가 그 서류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혁신성장 유형 여기 보시면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예, 이렇게 찍어 놔야 돼요. 이게 며칠 전부터 사진이 안 보이네. 연결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을 RC나 뭐 이런 걸로 RPDF 네, 이렇게 폴더 14개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개고생의 흔적이. 예, 폴더 14개. 아, 14개. 7개, 7개. 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 서류를 꽉 채워야 돼요. 관련 서류를. 요게 이제 혁신성장 유형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요 폴더 이거를 그냥 크게 안 보이구나. 이게 며칠 전부터 이게 클릭하면 이게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갑자기 며칠 전부터. 그래서 꼭 이렇게 귀찮게 PDF로 변환시켜서 봐야 돼. 이거 빨리 조만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 벤처 인증도 저 정도의 서류를 대응해야 되는데 이노비즈는 그거보다 한 4~5배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인증 비용이 뭐 부르는 게 값이죠. 뭐 어디는 2천만 원 달라 그러고 어디는 1,000만 원 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이노비즈.net에 가서 기업 등록하시고 기업 등록 하시고 기업 등록한 다음에 여기 자가진단 여기 자가진단 작성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자가진단 여기 배점표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점 만점 몇 점 만점 이렇게 나와 있고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사업계획서 뭐 이거 다 아시죠? 뭐 주소 쓰고 뭐 쓰고 사업계획서 간단하게 쓰고 대표자 경영진 현황 쓰고 영업 현황 매출 현황 그다음에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쓰시고 기술사업 내용 여기 중요해요. 기술사업 내용 우리는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등등등등 요게 핵심이죠 사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현장평가 실사 나와서 현장평가 하고요. 평가위원들 나오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 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근데 실제로 서류를 들춰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에다가 설마 그렇다고 뭐 그림책을 넣어놓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볼륨감 있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안에는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뭐 물론 심사위원에 따라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항목, 소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준비사항. 그래서 이 준비사항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다 실사 서류 리스트예요 결국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 나와 있죠. 네, 오늘 구글이 엄청 느리네. 신경질나서 끄겠습니다. 이렇게 느린 거야 도대체. 네, 그렇게 해서 이노비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맛보기를 갔는데요. 자, 이노비즈는 3년 이상 기업이면 욕심날 만은 한데 잘못하다가 체해요. 네, 서류에 치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벤처. 우리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뭐 다 좋은데 제일 좋은 벤처 하자. 그리고 혹시 벤처도 안 된다 그러면 신보에서 대출 받아서 메인비즈라도 따놓자. 저는 메인비즈를 안 좋아해요. 신보를 거쳐가면 기보에서 자금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기보가 훨씬 많거든요. 특허도 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신보도 특허를 해준다고 하는데 매출 없으면 안 해주거든요, 사실. 근데 기보는 매출이 없어도 특허만 있어도 자금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보 쪽으로 미는 스타일이라 신보에서 뭐 받는 걸 안 좋아해요. 신보 한번 가면 이제 제 표현으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딴 데는 아무 데도 못 간다. 그렇습니다. 물론 신보도 이제 더 나아지겠지만 올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올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신보분들 저 욕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벤처기업이 뭔지 보셨고요. 고용지원금과 벤처기업 관계 보셨어요. 2021년 변경사항, 그다음에 혁신성장 유형 평가 항목, 업무 프로세스 보셨고 이제 이노비즈 잠깐 맛보기까지 보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벤처기업의 정의를 알고 벤처기업의 혜택을 알고 이노비즈까지 맛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질문 여기 공지사항이 있었나?
아, 이거 옛날 공지사네. 죄송합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성 대표님, 법인 사업자만 벤처 신청 가능한가요? 그런 말은 제가 어디에도 안 했죠. 네. 그냥 사업자면 다 됩니다. 법인 사업자 아니라도 됩니다. 김국현 대표님, F3개. 질문의 내용이 F3개인가요? 뭔 뜻이세요? 김국현 대표님 대표님. 마이크로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아, 이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해당 지역이 없으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 기상장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기상주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의 지역이 해당이 안 될 경우, 해당 지역에 아, 해당, 네, 그 지역에 입주하지 않았을 네네, 경우, 네네. 네, 안 다른 했을 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방법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3년 안 넘으셨잖아요. 네네. 아, 3년, 그걸로. 3년 안 넘으셨으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아, 네네. 네, 벤처 기업 육성지구 상관없어요. 그 벤처 유형별 진단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자가 진단 작성 요령이 있겠네요. 예, 아까 그 페이지 가면 여기 네네. 가시면 자가 진단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보고 맞춰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가시면 네. 나에게 맞는 벤처 유형 네. 눌러 보시면 이렇게 투자 유형 아, 이건 별로 뭐 이렇게 기획해서 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엉뚱한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대답도 해보시고 또 다른 대답 해보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더 질문 있으시면 카톡이나 마이크나 뭐 상관없습니다. 해주세요. 질문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네. 김국현 대표님, 연구개발 유형에서 비용이 5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저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한 명이 가족입니다. 네. 그 가족 연봉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죠. 가족이라고 안 되지 않습니다. 가족 되는데요. 대신에 세액공제가 안 돼요. 네. 국세에 관한 법률과 이거 중소기업 촉진 이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족도 연구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벤처 인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준 급여가 세액공제 되진 않아요. 근데 5천만 원 줬다고 인정은 해줘요. 근데 국세청에다가 이제 세무사 통해 가지고 세액공제 신청하면 이제 그건 안 해주죠. 그래서 가족이 연구원이어도 된다. 연구개발 유형의 사업성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구개발 유형 보여드릴까요? 연구개발 유형. 연구개발 유형 사업 서류 쓴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여기 로그아웃하고 다른 회사 거. 이거 신고 내역을 볼 수 마이 페이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구개발 유형의 사업성 평가. 네.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네. 김국현 대표님 보이시죠? 화면 안 보이시나? 보이시죠? 네. 네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 사업성 평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케팅 계획.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목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네, 뭐 구라 반 진짜 반이죠. 뭐. 네.
네, 브랜딩 계획. 우리는 이런 브랜딩 계획, 우리는 이런 브랜딩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네트워킹 계획. 우리는 이런 수요처가 있고 이런 대기업 건설사 밑에 하청업체로 들어갈 것이고 정부 조달 등록을 해서 매출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직관리 계획. 그래서 우리는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서 정부 그 고용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글로벌 확산 계획. 그래서 현재 간접 수출만 하고 있지만 향후 직접 수출을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NEP 인증하고 우수 조달, 우수 정부 조달 해가지고 외부 투자를 10억 정도 유치하고 정부 R&D 과제 수행으로 연구개발비 5억 정도를 조달하고 자가공장 매각 완료로 재무 상황과 현금 흐름을 좀 호전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보의 보증을 신청해서 3억 정도를 추가로 조달하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익공유제. 그래서 성과공유제, 그다음에 직무발명보상제, 그다음에 뭐 스톡옵션 뭐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가정친화제도 도입. 그래서 탄력근로제, 워라밸,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환경친화. 그래서 오폐수 우리는 오폐수 배출이 없는 오폐수 배출 제로 사업장이다. 도장 공정이 외주를 주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뭐 등등등. 그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은 GRI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고 G4 보고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김국현 대표님 따로 현장 실사 심사는 하지 않나요? 합니다. 네. 해요.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인데도 얘는 비대면으로 안 하고 직접 사람이 오더라고요. 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강의 가서 이렇게 자기 컨설팅 기업 이걸 보여주겠어요. 그죠?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들으시겠어요? 강의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아요. 김국현 대표님, 김민경 대표님 자리 비우셨나? 김민경 대표님, 김민경 대표님 회사 벤처 인증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네네. 김민경 대표님 꼭 오늘 강의 들으시고 네. 이행해 주셔야 돼요. 그 예창팩은 예창팩이고 따르고 지금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전달해 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허윤정 대표님. 허윤정 대표님도 꼭 저기 부군 되시는 분하고 같이 두 회사 모두 다 이거 인증 받으세요. 홍혜성 대표님은 사업 제가 멘티 기업이 아니라서 사업 주신데 무슨 업종인지 몰라서. 김국현 대표님, 원래 연구 전담 부서가 연구 업무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는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실사 심사 때 그런 점도 보나요? 연구 전담 부서는 현장 실사 없습니다. 네, 사진으로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벤처기업 인증은 연구 전담 그 연구소 설립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강의는 벤처기업 설립에 대한 강의였고 대표님께서 해주신 거는 그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는 현장 실사 안 합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벤처 담당관이 와서 여기 연구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지는 체크 안 합니다. 네, 벤처기업 심사관은 연구원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아닌지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네,
서류가 산더미 같기 때문에 그거 빨리 질문해주고 자기네들 체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개발 유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직원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전담 근무만 하는지 딴 일도 하는지 살펴보리라고 생각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빨리 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실사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확히 있었는데 대표이사님하고 저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그냥 옆에서 손님인 척하고 있었고, 그 직원들 그 뒤에 기업부설 연구소 현판 딱 걸려 있고 자리 4자리인데 4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어디 갔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축복이 대표님께서는 여기 닉네임하고 신청하신 분하고 달라가지고, 축복이 대표님 멘티 기업 아니신 것 같고. 축복이 대표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용순 대표님이시나? 아, 김용순 대표님. 지금 사업장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러시면 연구소 만들으셔서, 연구소 운영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벤처 인증 빨리 신청하세요. 벤처 인증도 되셨나요? 혹시? 그 벤처 인증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가 변경된 초기라서 제 느낌인데, 제 촉인데, 심사위원도 뭘 심사해야 될지 몰라요. 심사위원도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 자기네들. 제 느낌인데, 제가 지금 3군데 했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있으면 되십니다. 예, 신청하세요. 그 직원들한테 준 연봉, 직원 2명 또는 3명이실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한테 준 연봉 5천만 원 넘었으면 그냥 신청하세요. 되실 겁니다. 지금이 찬스예요. 지금 초기라. 지금 그 심사위원들도 허둥허둥 되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초기가 전 찬스예요. 제가 볼 때 신청하면 그냥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거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전화가 한 번 왔었거든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서류 보완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장을 나오겠다고 하면 거의 99% 됐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 나오겠다고 한 거면.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나와서 뭘 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화로 서류 한두 개 보완 요청하고 몇 월 며칠 날 나갈게요. 그러면 그냥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향후 또 바뀌겠죠. 네. 바뀔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현업에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없죠? 네. 오늘도 그러면 12시가 넘었네요. 오늘도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도 녹음본을 떠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멘티 기업분들은 녹화본 꼭 챙겨보시고, 녹화본 보고서도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눈도 오고. 조심히 들어가세요.